네, 앞서서는 짧은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들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좌의 수익률을 함께 잠금 해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너무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봐주셨던 종목들 두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츠로셀 나와 있고요. 그리고 SNS텍까지 나와 있는데 비츠로셀은 시가 기준으로 13.8%, 최고가 기준으로는 17.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튬과 방산 이쪽으로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박스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표 방산 종목들이 아슬아슬하지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는 열심히 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일 응원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들어간 쪽 많다. 특히 방산 쪽 얘기 드렸었고 거기다가 시추 그러니까 이번에 LNG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숨겨진 관련된 수혜주인데 네. 채굴하고 시추할 때 필요한 또 1차 전지 쪽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시장이 잘 몰라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렸다고 하더라도 꾸역꾸역 해서 정고점 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잠깐 눌릴 때 계속 또 들어가서 레벨업 시키는 과정들 지켜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쪽들이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쪽과 다른 이 친구는 그 친구와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 레벨업은 조만간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달라 비츠로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SNS텍 나와 있고요. 시가 기준 9.2%, 최고가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SNS텍은 최근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GTC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 속에 SNS텍은 오늘도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보를 나타내게 될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올라가네요. 오늘은 거의 반도체 데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올랐는데 더 가려고 하는 습성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친구는 또 그 친구와 달라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조드렸듯이 중국 쪽의 매출을 강화시키면서 거기서 성과를 나눈 업체들은 다시 보자라는 쪽에서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독자적인 EUV 쪽을 개발한다고 또 대거 자금과 인력들을 많이 투입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혜를 받는 쪽들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SNS텍이 중국 쪽과 연관돼서 나오는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수혜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 굴기를 보여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SNS텍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오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혹시나 주가가 36,000원대 이상으로 한번 쭉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때 들어왔던 거를 좀 줄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줄였다가 또 이제 거기 저항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약간 좀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더 건강한 조정이 아닐까. 저희가 잠금 해제가 길게 보는 전략이긴 한데 네, 맞아요. 또 끊을 때 끊어주고 네. 그랬다가 다시 살 때는 다시 사주고 잠금 잔잔바리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00원 구간 말씀하신 거죠? 36,000원으로. 36,000원 정도? 이상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36,000원 이상에서는 잠깐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 노려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 함께 찾아봐야겠죠. 어떠한 뉴스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셨을지 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의 구리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다. 1톤당 $10,00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구리 가격에서 기회를 전선주에서 찾아보자라는 관점 나와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대 수혜는 전선주다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그리고 전선주들이 최근에는 약간 주춤했잖아요, 대표님. 네. 다시 한번 불씨를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까요? 네, 이쪽은 계속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또 다 반도체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소외되겠죠. 근데 네. 난 그쪽 따라가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챙겨봐야 될 쪽의 섹터 중에 하나가 전선 쪽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사이클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이클이요? 예, 사이클 하게 되면 자전거가 아니고요. 네, 사이클은 일단 보통 전력기가 한번 돌아갑니다. 전력기가 보통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장 좋았었죠. 정말 잘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은 전력기기에 연결돼서 또 전선이 필요하겠죠. 네. 그거는 그 다음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선 사이클까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쪽들도 이제 막 실적들에서 막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벌써 주가는 저기 가 있을 텐데 그때 좀 늦지 않을까 안쪽에서 예 그런 쪽에서 후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전선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구리 가격까지 올라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이클이 돌면서 이 구리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실적의 숫자가 찍힐 것이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탑픽으로 봐야 할지 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가온전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두 가지 포인트 어떻게 짚어 오셨을지 그 두 가지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업사이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아까 조금 티저처럼 네.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업사이클부터 들어볼게요. 네, 위에 있는 사이클 자전거죠. 예, 그래서 업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미국에 얼만큼 거기 가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인데 이 회사는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배전 케이블 생산업체로 LSCUS라는 쪽의 지분을 100%를 확보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매기고 또 네.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인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것까지 나왔을 때 미국에 대한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인될 거고 데이터 센터 늘릴 거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유럽도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프라 투자 독일이 뭐 5천억 유로 가까이 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이제 돈 푸는 국가 쪽에서도 이제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확장되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가 아닌 이 사이클 관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까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전선이 또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요즘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난립니다. 예, 저희도 보니까 지난번에 LS 가저, 3대인가요? 이분이 또 이제 전남 영암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이슈가 됐었고 또 LS 쪽에서도 베트남 쪽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주도를 하면서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 맞는 수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하나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금 전선 쪽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또 하나가 대주주가 LS 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쪽과 함께 같이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또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도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금 해제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미리 잡아보자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만큼 가격 밴드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에 잡고 어디까지 노려봐야 할지 대표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며칠 전에 LS 쪽에 대한 뭐 조금씩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는 한 52,000원대 전후 정도쯤에서 들어가는 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중요한 지지권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매수는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일단 6만 한 2천 원대 부근 쪽에서 좀 중기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까지 목표를 삼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 한 30%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한 4만 7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박스권의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역시나 지금 눌림목을 이용해 보자라는 쪽에서 가운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눌림목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관점, 손절 라인은 47,000원, 기대 수익률 30%까지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뉴스를 가져와 주셨을지, EU 규제를 피하자, 한국의 선박 엔진에 몰려드는 해운사들이라고 봐주셨는데, 최근에 EU 쪽에서 이런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에는 어떠한 수혜가 예상이 될까? 이게 궁금한데 특히 그 안에서 시선을 좀 좁혀서 해운주들 쪽으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해운보다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종목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약합니다. 당연히 다 반도체 쪽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를 기회를 한번 보자라는 쪽에서 특히 지금 나온 얘기들이 일단 뭐 조선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해봐야 또 계속 또 부각만 받는 얘기들 계속 나오는 상황들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이제 소화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를 저희가 건조만 관심이 많지 건조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뭐 개조하거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하거나 하는 쪽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 놓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국이 잘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RO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AM이라고 하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는 쪽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AS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우리가 미리 선점해 봐야 하는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살펴보니까 거기서도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봐야 할지 두 가지 포인트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일무이 높은 수익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구미가 당기는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은데 유일무이가 어느 쪽에서 유일무이일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애프터마켓 쪽에서 성과를 내는 회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 회사를 한번 저희 잔금해지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근데 하고 상당히 많이 쭉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일만큼 갔다가 다시 조정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챙길 거 챙기고 지금은 다시 여기서는 또 놀림목에서 다시 한번 봐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약간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된 쪽에서 생애 전반적인 주기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인도했으면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 여기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래되다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걸 바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쪽들 이게 현대마린솔루션의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엔진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 또 친환경 연료 쪽으로 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개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앞으로는 계속 또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줄 수 있는 게 많은 기업인 만큼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챙길 수 있는 게 많은 기업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볼 텐데요. 높은 수익성이라고 봐주셨는데 제가 또 보니까 이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수주 잔고가 또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 찍힐까요? 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회사들 거의 없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은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격은 그러니까 배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그런데 그 애프터 서비스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는 부품이나 뭐 부른 대로 값이겠죠. 이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근데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고요? 예. 그러면 인수하세요. 예. 근데 거기서 봤었을 때 이제 P는 그러면 생각보다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고 게다가 또 노후 선박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Q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P와 Q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체 치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다라고 하는 것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는 한 18%대까지 그러니까 즉 20%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수치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수익성에서는 좀 독보적인 조선업계 쪽에서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쪽들이 강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단계 쪽에서는 계속 눌림목대 한번 또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뭐 학창 시절 때도 보면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HD 현대 마린솔루션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라인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밴드까지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오랜만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15만 원대 밑으로 보시면서 그 밑에서 약간 좀 이제 중요한 지지권과 함께 나오는 14만 5천 원대 사이 정도쯤 그 사이에서는 살짝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부근 한 20만 원대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그때쯤 돼서 약한 한 8천억, 한 9천억대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었을 때 수익률을 한 30% 정도쯤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항상 외국인들이 사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 한 며칠 또 외국인들 매도 나오나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손절가는 최근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부 14만 5천 원대로 또 대응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이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 노려봐야 한다라는 꿀팁 주셨고요. 30%가량의 수익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